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도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암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난번에 강론으로 히프원 알파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심한 저산소와 암에 대해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 저산소와 암에 대한 관계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히프원 알파와 암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게 봐도 무관하고, 오늘은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해서 히프원 알파가 많이 발현됐을 때 종양 미세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 이게 2018년도 저널에 실린 건데, 저산소 환경일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구성비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활동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데에서 규명한 연구 자료야. 보면은 튜머가 크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A하고 B로 나눠져 있는데, A는 같은 튜머이긴 하지만 산소 레벨이 좀 떨어져 있는 저산소 환경에 있는 암 조직이고, B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의 튜머 조직이야. 두 개의 튜머 조직을 딱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딱 눈에 띄는 거. 그게 초록색이지. 초록색이 뭐야? 그렇지. 면역세포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암세포라든지 이런 약간 변형된 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도 있지만, 그런 세포를 죽이지 말라라고 면역 조절인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면역 억제세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면역세포들도 있어.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초록색은 우리 정상세포는 갖고 있지 않은 돌연변이 세포이지, 암세포가 바로 그런 세포이고, 그러한 세포들을 죽이는 세포이고 T세포라고 불려.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가장 근본적인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저산소 환경에서는 T세포가 일단 개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반면에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T세포가 개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 반면에 저산소 환경에서는 어떠한 세포가 많이 보여? Treg 세포가, MDSC라는 세포가 많이 보여. 이 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면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사실은 면역을 억제한다라기보다는 과면역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우리 몸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면역 활동을 이뤄야 되는데, 간혹가다가 이제 과면역을 잃어버리면, 예를 들면은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얘기 하잖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린 사람들이 면역이 너무나 과항진돼 가지고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사망했다, 이런 뉴스 많이 듣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면역을 약간 조절하는 세포들이 있어. 이런 세포들이 저산소 환경에서는 굉장히 개수가 많아져. 반면에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개수가 많이 줄어들어. 실제로 저산소 환경에서도 이러한 T세포들이 있어. 근데 딱 보면 어디에 있어? 산소가 풍부한 쪽. 당연하겠지. 이 메인 혈관 근처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풍부하니까 이쪽에는 많이 있지만 산소가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는 없어. 또 반면에 산소가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이 T레그라든지 MDSC 셀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 너무 과면역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애들 상대적으로 어디에 많이 생겨? 산소가 풍부한 종양에서도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위에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T세포하고 NK세포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소가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면역 활동이 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T세포들의 개수도 많아지지만 T세포들의 활성도도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져. 그러니까 개개인의 T세포가 개수도 문제이지만 이 T세포하고 이 T세포하고 암세포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어디가 능력이 높다라는 거야? 산소가 풍부한 지역에 있는 T세포들이 세포 독성 액티비티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사이모신 알파원 주사를 암 환자들이 많이 맞잖아요. 그게 T세포를 증가시키는 주사인데, 맞지? 개수도 높이고, 네. 활성도도 높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T셀 리셉터 발현도를 좀 높이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규명이 된 거니까. 그러면 산소가 풍부하면 그 주사
더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어? 사이노신 알파원 주사를 맞아서 T세포가 더 많아지게끔 하려고 했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T세포가 역할을 별로 못하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활동도 더 떨어지고.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논리인데 면역 항암제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면역 항암제 자체는 세포 독성이 없잖아. 얘는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표현을 안 쓴단 말이야. 면역 항암제는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찾아서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암세포 주위에 저산소 환경이라서 T세포 자체가 없어. 면역 항암제가 효과를 내려면 T세포가 암세포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T세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면역 항암제 효과를 낼 수 있겠어? 그 고가의 약물이.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면역 항암제 하시는 분들이 사이모신 알파를 했을 때 기대 효과가 높아진다. 연구 논문도 굉장히 많으니까 똑같은 이치로 고압산소라든지 어떻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쪽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서 T세포가 암세포 주위에 바글바글 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면역 항암제가 들을 확률이 저산소 환경에 있는 암세포에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지 않겠어? 그 효과가? 그렇게 생각이 돼. 그런 아무튼 연구 논문은 아직은 없어. 하지만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이 논문은 2015년도 논문이고 그 쥐를 가지고 실험한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인트라더멀 튜머이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런캔서이지. 쥐에서 이러한 암세포를 만들어 놓고 뗀 거야. 떼가지고 뭘 했냐? 거기다가 약품을 쳤어. 약품을 치면 저산소 환경에 있는 조직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 그래서 보면은 이 초록색 지역에는 이제 우리 저산소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 요 빨간색 점들이야. 이 빨간색 점들은 뭘 의미하냐면은 T세포를 염색한 거야. 보면 어때? 초록색 이 구역에는 빨간색 T세포들이 상대적으로 적잖아. 물론 있긴 하지만 개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잖아. 이쪽도 마찬가지야. 거의 있긴 하지만 그 센터 중심에는 거의 없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같은 튜머라고 하더라도 산소가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T세포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이거를 갖다 증명하는 거지. 이건 이론적인 거고 이건 실험적으로 그걸 확인한 거지. 또 한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저산소가 되면은 이 면역세포의 분포도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세포를 살상할 수 있는 T세포나 NK세포는 상대적으로 적고 뭐 면역을 약간 좀 억제하는 그런 세포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랬잖아. 그것도 한 가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같은 T세포라고 하더라도 세포를 살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랬잖아. 이거를 보면 이제 그게 좀 이해가 갈 거야. 이게 T세포이고 이게 감염된 세포야. 감염된 세포가 아니라도 어쨌든 돌연변이 된 세포라고 표현해도 돼. 그래서 이 T세포는 이 감염된 세포 혹은 돌연변이 된 세포에 돌연변이 된 부분을 인식을 해야 돼. 아니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돌연변이 된 그 단백질을 찾아서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를 얘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돌연변이 된 부분을 찾았어. 그럼 T세포가 암세포인지 확인을 해서 딱 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퍼포린이라는 단백질을 넣어가지고 구멍을 내. 이 암세포에. 그리고 나서 이 뚫린 구멍에다가 뭘 넣어줘? 그엔자임이라는 효소를 넣어서 폭탄인 거야. 못 도망가게 잡은 다음에 암세포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폭탄을 뽁뽁뽁뽁 넣어주는 거야. 그 폭탄이 들어가서 어떻게 뽁뽁뽁 터져 죽이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이 들어와. 퍼포린으로 구멍을 낸 다음에 그엔자임을 넣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암세포가 요런 거를 만들어내. 아까 얘기했지만 히프원 알파라는 그 단백질이 핵내로 들어가서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켜? 요런 것을 만든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거야. 얘가 어떻게? 얘랑 딱 달라붙어. 그리고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해버려? 이 폭탄을 중화시키는 거야. 분해해버리는 거야. 세포가 죽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도 죽이질 못하는 거야.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지. 암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의 분포, 구성 비율 이런 것도 바꾸겠지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것마저도
설령 발견해도 죽이지 못하게끔 이러한 새로운 단백질들을 만든다는 거야. 이게 저산소일 때 만들어지고 히프원 알파가 이거를 이러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히프원 알파 저산소가 종양 미세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